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그래서 새해 첫 사연이다 보니까 제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가볍지 않나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는 좀 사연 보고 좀 웃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도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사연에 대한 피드백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 사연은 40대 초반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신유진 변호사님께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낯 부끄러워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고 쏘가리만 하다가 다스베이다에 나오는 지혜갑 광고를 보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찌 보면 웃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언을 좀 들었으면 해서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동갑내기고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5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서울 외곽에 3억짜리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육아를 포함한 생활비는 각출해서 부담하고 대출 상환과 공과금을 내고 남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결혼 전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월 40만 원 정도 남고 남편은 친구와 소소하게 인터넷 판매업을 부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다르지만 5, 60만 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좋지 않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용으로 쓰던 공기계가 고장이나 남편의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어주었는데 잠시 쉬다가 보니 아이가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시시한 복장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게임을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거저거 누르다 보니 나온 건가 보다 하고 얼른 끄고 보니 유튜브 메인 화면에 온통 그런 류의 방송 썸네일만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지라 이게 알고리즘에 의한 거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계속 몇 번 보면 계속 뜨죠. 이런 관련 것들이. 시청 기록을 보니 더 확실해졌어요. 룩북이니 뭐니 야한 컨텐츠들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투잡을 하다 보니 매번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 제 욕구가 있어도 좀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뒤에서는 혼자 그런 컨텐츠를 본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떠있는 채널에 들어가 보니 후원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설마 돈도 뿌렸나 싶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왜 자기 태블릿을 건드리냐고 말도 안 되는 성질을 내더니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예상대로 돈을 쓴 거죠. 개인 돈 알아서 쓰기로 한 건 맞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으니 좀 더 모아놓자고 얘기하던 와중에 그런 헛돈을 쓴다는 게 어이없었는데 남편의 논리라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술 먹고 담배 피며 날리는 돈에 비해 건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치면 제가 다스베이다에 후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아내는 다스베이다에 남편은 룩북에. 네네네. 네.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지만 헐벗고 춤추는 여자한테 쓰는 돈이랑 김호준 총수 방송 보면서 후원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 김원우 총수가 야시시한 복장으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윤석열 일가 비리를 파헤치나요? 저도 좀 발끈해서 말이 세게 나가긴 했습니다. 돈 주면 더 야한 옷 입고 더 섹시한 춤 추는 건데 그거 기본적으로 유사 성행위고 화대 아니냐고요. 아이 때문에 더 심하게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은 다음날 지방 영업장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갔고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월차를 쓰고 집에서 차분히 제가 속상했던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또 정리를 이 와중에 하시네요. 네. 사실 가장 속상한 것은 저와는 관계가 뜸해지고 있으면서 뒤에서 몰래 그런 영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게 핵심 아닐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몸매도 망가지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남편의 시청 기록이 확신을 심어준 기분이었어요. 싸우는 와중에도 이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원래 나눴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저도 남자들이 결혼해서도 야동을 보며 자위한다던가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이 여전히 총각대처럼 그런데 돈을 쓴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하다못해 월 10만 원이라도 모으고 있겠거니 당연히 생각했는데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그런 헛돈을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그럴 돈 있으면 아이 옷이나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보여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아이가 그런 영상을 봤다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 안부 묻는 것 외에는 별 대화가 없이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남편이 돌아올 거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와 호캉스를 가기로 했고 연말에는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펜션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방송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사연 같아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좀 가볍게 다루고 싶은 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봐 주시면 좋겠어요.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나는 남편이 네. 성욕이 있는데 나에게 성욕을 표현하지 않고 한다는 게 그게 되게 서운하고 그러니까 못 그게 참을 것 서운한 같아요. 사실 이분도 가장 속상한 건 이거라고 그냥 딱 밝혀 말을 네. 했거든요. 나랑은 관계가 뜸해지고 있는데 아 뒤에서 이런 영상을 봤다니 네. 이런 거에 좀 화가 많이 나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은 뭐 결혼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어쨌든 야동 같은 거 자주 보고 그러지 않나요 다들? 남자들이 결혼하고도 야동 보면서 자위를 하나요? 물어볼게 좀 엄정 확인시켜주실 분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은 오래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엄 변호사님 네. 답을 해. 개인적인 질문은 금지되어 아니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아니고 아니요, 개인적이지 보통 않고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가. 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거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니지만 그 그래. 모든 남자들이 본인은 그래, 그래. 아니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든요. 저희가 총각 때부터 같이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그걸 안 쓴 지 한참 됐어요.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포인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활발하게 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 있군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이런 거를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게 뭐 결혼을 했든 연애를 하든 여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과 야동을 보는 건 좀 다 별개 그래서 내가 별개의 그랬잖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니야,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남은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나에게 쏟게 하면은 이런 거 볼 기운이 없다니까? 아니 기운이 없어. 아니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 그래 뭐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도 네. 내가 그 BTS 뮤직비디오 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의 노래 듣고 이렇게 누워있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남자친구가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들이잖아요. 뭐 드라마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 보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박진 씨도 이제 결혼했을 때 남편이 혼자 야동을 보고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나요? 뭐 본인이 이거 보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나는 이 사연자님이 성욕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스킬을 좀 연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이 좀 사연자분이. 네, 사연자분이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눌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남편이 막 비벼 환상 그 언니가 좀 풀어주세요. 개인적으로 면담하셔야 되겠네. 개인 상담 요청해가지고. 남편에게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 나도 사실 안 봤지만 뭐 그레이의 50가지 비밀이라든지 뭐 보면서 그림자. 그레이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런 다양한 어떤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뭔가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싸움으로 가는 건 별로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눈이고 모시고 즐거우려면 성욕이 돌아야 돼요. 이 남자가 지금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이 남자도 그냥 어차피 둘 간의 관계가 뻔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 건데 새로운 어떤 자극을 주면은 이 남자도 돌아눕습니다 다시.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자고 남자고 뭔가 그런 스킬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요? 이거를 늘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떻게 사랑을 남편이랑 그동안 나눴는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한참 할 때잖아요. 한참 70대까지 30년 해야 되는데 앞으로. 70까지요. 그럼요. 이거는 약간 그냥 좀 핑계거리인데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이 여전히 총각대처럼 그런데 돈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보는 것까지 내가 인정할게. 근데 돈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건 어때요? 아니 보다 보면 돈 쓰고 싶어요. 아니 안 보면 몰라도 보면은 보면 쓰는 그럴 수밖에 거는 없다. 보면은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사연자님도 지금 영상을 보다가 그렇지 그런 순간에 돈을 보내잖아요. 찰랑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순간에 그렇지. 너 다스베이더 후원하는 거랑 내가 나 보는 거 돈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헐벗고 춤추는 여자한테 쓰는 돈이랑 김어준 총수 방송 보면서 후원하는 건 다르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송 보면서 거기다 내가 시청료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막 그런 헐벗고 춤추고 뭐 이런 방송하고 다스베이더를 비교하지? 이 선상에서만 보면 방송의 퀄리티를 따져버리니까 우리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언니 얘기 듣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 두 분이 같이 그러면 우리 한 달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송 보고 후원하는 금액을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자. 딱 정해놓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오히려 이건 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그 좀 드네. 선에서 내가 뭐 10만 원 후원하는 거는 사실 시청료 내는 거다 생각하면 그거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비싼 방송 보고 있다. 네, 우리 남편이 좀 비싼 방송을 보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로 그러니까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 금액을. 나는 뭐 다스베이더에 후원하는 거랑 비교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저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성욕적인 면이잖아요. 맞아요. 그 성욕을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액수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 오락, 유의. 근데 그 오락, 유의도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서 풀 수도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매번 피곤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배신감이 너무 큰 거야. 지금 나의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진짜 이 사람 아연이라도 먹여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상적인 왕성한 성욕도 있고 본인이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도 쓰고 이 배신감이 너무 크다. 근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야동, 룩북이니 이런 걸로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쳐두시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우리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져서 내가 좀 서운하다던가 속상했다.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야한 콘텐츠 이거는 그냥 좀 놔두시면 어떨까. 너무 싫은데? 내 남편이 그거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대신 내가 그거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거 아는 게 너무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 나한테 걸리지 않게 좀 신경 써달라. 넌 너 싫은데? 아니 내가 눈 감고 안 걸리게 해달라는 자체가 싫어. 야동 보는 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니 남녀 관계에서 나랑 어떻게 보면 섹스도 안 하는 남자가 야동을 보고 있어. 쳐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나랑 섹스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야동을 보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최근에 돈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조셉 고든 레빈이 이제 감독하고 주연도 맡은 영화인데 근데 그 남자가 약간 야동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꼭 야동을 봐야 돼. 약간 그런 남자 얘기였는데 약간 그거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냥 남자는 원래 조금 이런 동물인가? 약간 이런. 남자든 여자든 똑같지 않나요, 그거는? 근데 여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랑 잠자리를 했다. 근데 충족이 안 돼서 야동을 본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야동 자체는 남성의 맞아요. 시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차라리 우리는 그래서 영화 보잖아요. 영화에서 막 그 영화랑 막 그런 거 막 브리저튼 같은 거. 아 그래 여자 그거 너무 야해. 맞아. 너무 좋아요. 나 그거 너무 야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브리저튼을 보고 1화 2화를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 했더니 그게 여성을 위한 포르노다. 맞아요. 5화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서사가 있어야 돼. 브리저튼 5화가 제 최애입니다, 여러분. 1, 2, 3, 4까지 일단 스토리 봐야 돼. 스토리 쌓여야 되잖아. 우리 사연자분에게도 한번 얘기를 거꾸로 입장 바꿔서 브리저튼을 한번 보시고 5화 그러니까 5화 근데 그것만 보면 이해를 못 해요. 꾹 참고 4시간 동안 1, 2, 3, 4화를 보시고 그거를 참고 한번 보시고 나서 남편이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와중에 이렇게 웃긴 거 셋 다 본 거. 막 그런 거 막 브리저튼 같은 거. 아 그래 여자 아, 너무 야해. 맞아. 너무 좋아요. 나 그거 너무 야해가지고
너무 야해. 진짜 심지어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야해.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성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래전에 호모섹슈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요. 아, 변호사님 만드신 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어쩐지. 일상 우리 모두는 호모섹슈머들이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원래 사실 이 야한 컨텐츠 보는 걸로 얘기를 꺼내잖아요. 응. 그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는. 논쟁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부부관계에 얘기하지 대한 말아라. 얘기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얘기를 하지 어떨까. 말아라. 너 앞으로 보지 마, 걸리기만 해, 막 후원 이제 하기만 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거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어머, 난 그렇게 하려고. 계좌에서 한 번 1원이라도 그거 나가봐. 언니밖에 못하는 거야. 1원이라도 나가봐. 언니 남편. 예. 예, 많이. 100배로 추징할 거야, 진짜. 네.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술 연마했잖아. 일로 와봐. 다시는 생각 안 나게 해줄게. 나는 부부관계에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뿌리더라도 남아. 그럼 어떡하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언니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제 아내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더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남았어. 그래서 보는 건 인정인가요? 아니요. 100배 추징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아니 절대. 근데 저는 우리 사연자분이 네. 나와 관계가 뜸해지고 있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살도 찌고 뭐 어떻게 돼서 좀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게 우리 같이 한번 만족하자 왜 너만 혼자 그러고 그렇지. 있니? 이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냥 나 혼자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지 남편이 그런 걸 보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나 너랑 섹스하고 싶다. 섹스 큐즈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인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 저작권을 갖고 계세요, 혹시? 뭐요? 섹스 귀신이. 아니요? 아니, 근데 흔히 쓰는 말입니다. 유통되는 말이군요. 네. 섹스하고 싶을 땐 섹스 큐즈입니다. 아, 섹스 기준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네. 그냥 툭 치면 되지 않나요? 네? 툭 치면 되지 않나? 한번 할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바른 생활 여성이다. 아이와 호캉스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어? 크리스마스 때 할 맛이 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소에도 안 하는데 특별한 날에도 안 할 수 있도록 거의 사연자분이 철벽을 치는 느낌이야. 아니 특별한 날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부모님 모시고 가지 못하는 곳을 막 계속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야. 오히려 남편분이 보기에는 내 아내는 이제 철벽녀다. 결혼했지만 이제 성욕이 무성욕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다스베이더나 보고 있지. 성욕이 생겨? 금요일 밤에 다스베이더를 봐. 아니 지금 금요일 밤에 지금 뜨밤을 봐도 지금 시원치 않은 마당에 실시간으로. 사연자분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갑자기 다스베이다나 본데. 본인이 출연하시면서 이 NBA에서 만나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13년도, 2014년도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땀이 보고 있으니까. 섹스가 되겠냐며. 다스베이더를 틀어놓고요.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잖아. 윤석열 비리에게 흥분해야 되는 거잖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새해 첫 방송부터 뭔가 섹스로 흥하네요. 지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영 변호사님 불편하게 새로운 스킬을 연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남편이랑 그쵸. 말고 친구랑 좀 이렇게 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정보 공유? 지금 어떤 자세 하냐. 너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냐. 나도 그럼 하나 줄게. 서로. 무조건 뭐 못 보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제 시도해보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것 같네요. 남편이랑 같이 어떤 기술 연마할지를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않나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좀 떨어지잖아요. 깜짝 놀래줘야지 남편이. 아, 그런 건가요? 또? 난 사연자님에게 브리저튼을 추천합니다.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보고. 네. 그래서 본인이 성욕이 끌어오르는지를 보시고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그리고 전에 우리 사연자분이 뭔가 본인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남편이 그런 걸 보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이렇게 보지 마라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뭔가 나랑 같이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스베이다 후원 뭐
절반으로 줄이시고 내 외모에 투자하고 운동도 하시고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시술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좀 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거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은 여자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특히 부부관계 이런 걸로 들어가면 그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 그리고 거기서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매력, 서로 간의 매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다 놓치고 새로운 것만 보려고 막 자극적인 것만 보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저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스스로 뭔가 살도 많이 찌고 뭐 맞아. 외모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맞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약간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맞아, 드리는 맞아. 거예요. 최소한의 뭔가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맞아.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스스로에게 당당할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 난 그리고 사연자분에게 부부 관계가 뜸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가족 여행을 잡아놓고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예, 우선 둘이 공감한대요. 집중해야지.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부 관계를 먼저 네.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다스베이다를 보든 아니면 무슨 일베 방송을 보든 저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중요한데 부부가 일배랑 못 살아. 예, 그러니까 저도요. 뭐 일베 부부라면 잘 살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은 대화를 안 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죠? 뭐 이렇게 그렇겠죠. 부부 사이에서는 별로 대화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흔하게 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같이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항상 같이 하려고 제가 좀 너무 그래서 남편이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근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결혼 생활을 잠깐 할 때 결혼 생활을 잠깐 대화를 당연히 안 하진 않았는데 잠깐 조직 생활 얘기하는 것처럼 잠시 몸담았을 때 지금은 손 씻으셨고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진짜 쓸데없는 대화였던 거예요. 난 좋아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는 서로 하나도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도 뭐 애 키우고 이러면서 서로 피곤하고 바쁘고 이러면서 조금씩 멀어진 틈 안에서 대화가 적어진다? 중요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솔직한 내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졌다? 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영영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대화를 이제 터야 된다. 이제라도. 그래서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면 되지. 원 변호사님은 다 하시는군요. 대화를. 낑땅 치려고 했던 것까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인데 그죠? 뭐 여자 누군가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왔으면 얘기를 하면 되고 저는 뭐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뭘 보내고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자가 작업이 들어온 적이 있다. 오. 상담을 가장에 작업을 들어온 적이 있다. 만나고 왔다. 정리가 됐다. 질문이 있냐? 뭐 저는 이런 것까지. 와, 근데 원 변호사님 되게 의외다. 되게 집에 가면 말씀 안 하실 것 같은 타입이지 않아요? 질투심 유발 작전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뭐 네. 이렇게 막 작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신나서 막 호해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작업이 들어왔어요! 난 아직 살아있다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바로 이거 봐라! 잘하란 말이야. 그런 얘기는 저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뭘 자꾸 재죠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자존심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래. 그냥 뭐 하자고 아니면 일단은 사실은 나는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좀 뜸해지고 소원해져서 좀 힘들었다. 이런 쪽으로 먼저 좀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이 문제의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너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뭔가 하면 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희 씨가 말한 것처럼 나에 대한 투자하시면서 네. 좀 스스로 나를 변하는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야동 어떻게 끊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야동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뭐 그거 너가 그렇게 한 것 자체도 뭔가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결핍에서 온 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놓고 우리가 싸울 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아이가 쓰는 공기계 유튜브 아이디를 남편 걸로 거기를 로그인을 해놓을 거야. 자연스럽게. 아예 자연스럽게. 다시는 못 보게. 보기만 하면 바로 애가 이상한 거 떴다. 사연 준 분이 야, 그거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떤 거요? 아, 그 돈 나한테 주면 안 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것도 최악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누구한테 최악이죠? 여자한테 최악인가 남자한테? 서로에게. 서로에게 몹쓸 짓. 이 아내분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남편분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늘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늘 대화이기도 있어야 좀 하고 관계가 그렇죠. 네. 돈독해지니까요. 몸의 대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접근을 일단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네.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속상한 게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뜸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남편분한테 꼭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내가 서운했던 걸 먼저 얘기했다면 싸움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맞아요. 아 부부는 싸워야죠. 다 변호사님 이거 같지 언제나 않아요. 싸움에서 갑이 되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이길 걸 알고 싸우시잖아요. 질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부부는 싸워야죠. 네, 그래서 잘 좀 해결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지주 변호사님 아내분이 먼저 약간 그런 시도하는 거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미 세팅값을 가족이랑 펜션, 아이와 호캉스 그렇죠. 이렇게 네. 잡으면 안 된다. 둘만의 어떤 부부간의 세팅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이제 엄경천 변호사님은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터치하고 뭐 오늘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재미로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지. 툭 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네, 그죠? 어쨌든 네, 그런 네. 시도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 아내분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좋은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사연인데 잘 되셔가지고 후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후기로 오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또 뭐 이혼 잘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여기로 또 사연을 보내주시고 후기도 많이 보내주시면 올해도 여러분의 헤어짐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